국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04쪽부터 107쪽의 활동을 통해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준비한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8쪽입니다. 미래의 인재라는 제목의 발표 내용이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정한 발표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이 예시를 통해서 발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발표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미래의 인재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읽어보면서 발표 제목이 발표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첫인사와 함께 자기소개, 그리고 발표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해도 내용상의 문제는 없겠지만 시작하는 말을 사용한다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더욱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고 발표를 어떻게 들을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것이 나오나요? 자료와 그 자료가 나올 때 설명하는 말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설명하는 말을 읽어보세요. 꼼꼼히 읽어보았나요?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인재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자료와 설명하는 말이 일맥상통하고 자료가 설명을 잘 뒷받침해 주는 것 같나요? 자료에서는 100대 기업의 인재상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고 설명하는 말에서도 2008년, 2013년, 2018년의 인재상과 미래의 인재상에 대한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자료는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09쪽의 두 번째 자료와 설명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자료는 일자리의 미래라는 제목의 동영상이네요. 동영상 잠시 멈추고 설명하는 말을 읽어보세요. 이번에도 자료가 설명하는 말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것 같나요? 설명하는 말에서는 미래의 일자리들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어떻게 직업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지, 그런 일자리들이 있는 시대에서 살아가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미래의 직업, 일자리에 대한 것이므로 동영상 자료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끝맺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어떤 주제로 발표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발표 준비 과정에서 느낀 점과 청중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맺는 말을 사용하면 듣는 사람이 발표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발표 내용을 정리한 예시를 살펴보았는데요. 109쪽의 물음들에 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주제는 무엇인가요? 시작하는 말과 끝맺는 말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듯이 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입니다. 두 번째, 어떤 자료를 준비했나요? 표와 동영상이었습니다. 모두 설명하는 말에 적합한 자료들이었고요. 세 번째, 자료 1과 자료 2는 발표 주제와 어울리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것은 선생님과 예시를 보면서 자세히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말로 정리해 보세요. 1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107쪽의 6번에서 만든 자료로 발표 내용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목과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맨 처음 붙일 수도 있지만 발표 내용을 다 구성한 후에 마지막에 제목을 붙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학생은 나중에 제목을 정해도 좋습니다. 시작하는 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다면 동영상을 멈추고 아까 보았던 108쪽의 예시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보았던 예시를 통해서 시작하는 말은 듣는 사람의 주의를 자연스럽게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하는 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예시에 나왔던 것처럼 인사와 함께 발표하려는 주제나 제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영상을 멈추고 110쪽의 제목과 시작하는 말을 적어보세요. 1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과 시작하는 말을 정리했으니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료와 설명하는 말을 준비해야겠죠? 여러분이 설명 내용에 어울리는 표,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자료에 어울리는 설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림의 말풍선을 보겠습니다. 자료 종류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를 이용한다면 표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설명해야 하고, 동영상을 이용한다면 동영상을 중간중간 멈추면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설명하는 말에는 자료에 담긴 핵심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료의 내용과 설명의 내용이 동떨어져 있다면 듣는 사람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 밖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설명하는 말에는 자료를 설명하는 말이 들어가고 자료의 출처도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11쪽과 112쪽에 자료와 설명하는 말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칸에는 자료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적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 학생은 108쪽, 109쪽의 예시를 참고하며 써보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끝맺는 말입니다. 끝맺는 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발표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야 하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멈추고 끝맺는 말을 써보세요. 지금까지 발표 내용들을 차근차근 구성하고 정리해 보았는데요.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고칠 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수정해 보겠습니다. 발표할 내용을 잘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3쪽의 말풍선을 보겠습니다. 발표할 내용에 듣는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말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면 좋습니다. 발표는 정보를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더욱 집중해서 들을 만한 말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자료에 핵심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료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밖에 또 어떤 점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자료의 출처를 밝혔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출처를 꼭 밝혀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113쪽의 표에 점검 기준을 만들어서 쓴 후에 내가 쓴 글을 점검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발표할 내용을 제목, 시작하는 말,
자료와 설명하는 말, 끝맺는 말의 네 단계로 정리하고 써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